이번 시간은 수학 실력 향상을 위해서 무엇보다 효과가 좋은 오답 노트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20여 년 동안 아이들과 수학 공부를 해오면서 오답 노트를 제대로 쓰고 활용하는 친구들을 몇 명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답 노트를 꾸준히 쓴다는 것은 힘이 드는 일이고 정성이 들어가는 일이긴 하지만 이것만큼 효과가 탁월하고 확실한 것은 없기 때문에 오늘 자세히 오답 노트를 쓰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대로만 따라 한다면 반드시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학생들이 느끼는 오답 노트, 뭔가 안 쓰자니 찝찝하고 쓰자니 시간 낭비 같고 강제로 시켜서 쓰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오답 노트는 꼭 계획과 같은 존재이긴 한데요. 활용되지 못한 오답 노트는 바로 최악의 공부 방법입니다. 시간만 많이 뺏길 뿐이고 효과가 없는 오답 노트는 안 쓰니만 못하기 때문에 오늘은 제대로 오답 노트를 쓰고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3단계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되잖아요. 문제를 푸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모르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점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 것이고, 그렇게 해서 모르는 문제들을 찾아냈을 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문제들을 한 곳에 모아서 나만의 책을 만드는 것이 바로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방법이고 목적입니다. 그렇게 오답 노트를 만들었다면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겠죠. 즉 바로 노트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몰랐던 것을 알아가는 과정에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일, 그게 바로 오답 노트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 설명하는 대로 실천을 한다면 무조건 이상 등급이 올라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먼저 채점하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채점도 학습의 일부입니다. 보통은 선생님들이 채점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이 직접 채점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학년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 스스로 내가 채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스스로 채점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점도 학습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문제를 좀 풀었습니다. 풀었으면 이제 채점을 하게 되겠죠. 채점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색깔 있는 펜을 사용하는 게 좋겠고 눈에 잘 띄는 빨간색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쭉 채점을 해나가는데 크게 할 필요가 없이 번호 앞에다가 채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맞은 것에는 동그라미, 그리고 틀린 부분은 V체크로 1차 채점을 합니다. 그러면 1차 채점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1차 채점 후에 반드시 검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바로 이제 2차 채점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2차 채점은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서 풀어보는 겁니다. 검수하는 것이죠.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 가지 내가 틀린 부분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몰라서 틀린 문제도 있지만 내가 중간에 계산 과정을 잘못해서 틀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착각을 해서 틀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2차 채점을 하면서 문제를 다시 풀어보게 되면 다시 풀리는 형태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세모 표시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들은 다시 봐도 정말 모르겠어, 이건 내가 몰라서 틀린 거야 하는 문제들은 별표를 하고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틀린 부분들을 지금처럼 확인을 하면서 내가 실수로 틀린 건지 계산 오차 때문에 틀린 건지 아니면 진짜 모르는 건지를 쭉 체크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페이지가 차겠죠. 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내가 만약에 어떤 문제집을 선택했을 때 전체 비율로 이 별이 뜨는 비율이 20%가 안 돼야 됩니다. 만약에 절반이 넘어간다 그러면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 자체가 오답 노트가 되는 것이니까, 교재 자체가. 그런 교재가 아니고 내 수준에 맞는 교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거고, 내 수준에 맞는 교재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전체 문제를 풀었을 때 한 80% 정도는 풀리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데 노력이 좀 덜 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표되는 문제들을 이제 오답 노트에 옮기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답 노트를 작성해 봅시다. 자, 오답 노트를 쓰기 위해서는 당연히 빈 노트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노트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줄이 되어 있는 노트도 좋고 아니면 갱지로 되어 있어서 아무 줄무늬 없는 무지인 노트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앞면과 뒷면을 구분해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두 장을 놓은 이유가 옆면이 아니고 하나가 앞면이고 또 한 면은 뒷면이라는 뜻입니다. 오답 노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와 풀이를 반드시 분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아이들이 오답 노트를 쓰는 친구들을 보다 보면 바로 문제를 쓰고 그 밑에 풀이 과정을 써놓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쓰는 오답 노트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다시 오답 노트라고 하는 것은 다시 풀어보기 위해서 만드는 노트잖아요. 그런데 문제를 풀려고 딱 봤는데 밑에 답이 있다, 힌트를 얻을 수 있다면 이것은 내가 그 오답 노트를 쓰는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와 풀이는 분리해서 쓰는데, 앞면에 문제만을 기록하고 그
문제와 관계되어 있는 정답이나 또는 풀이 또는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이론, 아이디어들은 그 뒷면에다가 쓰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서 한 문제를 푸는 풀이나 과정, 아이디어들이 뒤에 한 장에 다 찬다면 아까워하지 말고 앞장은 한 문제만 넣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방법으로 오답 노트를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배우는 교재에 있는 부분 중에서 틀린 부분들을 앞면에다 문제를 기록하고 그거에 대한 풀이 과정을 뒷면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직접 손으로 써도 되고 시간이 없거나 귀찮으신 분은 그냥 가위로 오려가지고 붙이는 것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는 예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모르는 흩어져 있는 문제들을 한 곳에 집약하는 목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은 오답 노트를 아주 이쁘게 꾸미는데 우리는 이것을 아름답게 꾸미기엔 일기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저기 모르는 문제들을 흩어져 있는 문제들을 내가 한 곳에 모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단 하나 이렇게 쓰고 나면 그 밑에다가 한 줄 이렇게 연습 1, 2, 3, 4, 5처럼 넘버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오답 노트에다가 문제를 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푸는 공간을 남겨놓을 필요가 없고 계속 이어서 붙여나갑니다. 교재에 있는 부분을 오릴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학원 같은 데서 이제 나눠주는 프린트물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서 틀린 문제들도 여기다가 오려서 붙이거나 아니면 기록을 해놓는 겁니다. 또는 내가 시험을 봤는데 또는 모의고사를 받거나 아니면 내신을 봤는데 틀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오려서 붙여놓기 바랍니다. 보통 책을 아끼는 친구들은 어떻게 가위로 책을 오리느냐 하는데 내가 그 책을 풀고 나서 그 책을 다시 보는 친구들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책은 한번 문제집은 쓰고 버리기 때문에 오려서 붙이세요. 만약에 내가 틀린 문제가 앞뒷면에 똑같은 위치에 있다면 하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기록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든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나의 틀린 문제들을 여기다 기록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즉 나만의 모르는 문제들을 찾아내서 한 곳에 집약하는 목적으로 오답 노트를 쓰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답 노트를 만들어 놓고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겠죠. 어떻게 활용해서 나의 실력을 쌓는지를 한번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답 노트를 붙여나가게 되면 오답 노트를 붙이고 나서 문제를 바로 푸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당연히 여기다 푸는 것이 아니고 별도 연습장에다가 문제를 풀게 되겠죠. 일정 부분의 시간이 지난 후가 되면 일정량의 오답 노트에 작성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한 몇 장 정도가 지난 후에 이제 잊어먹을만 하면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앞에 문제부터 한번 노트에 풀어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풀었더니 풀고서 이제 뒤에 답을 보겠죠? 답이 맞았습니다. 그러면 1번, 첫 번째 연습이니까 1번에다가 동그라미를 칩니다.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도 계속 풀어가는 겁니다. 풀어갈 때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답 노트를 붙여놓은 데까지 끝까지 다 한 번씩 풀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틈틈이 시간 날 때 오답 노트의 장점은 시간을 많이 가질 필요 없이 내가 짬이 나는 시간 있잖아요. 쉬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별히 뭔가 한 거 없을 때 오답 노트를 펴고 차례대로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번에는 두 번째 연습을 시작하는 겁니다. 맞았던 문제도 똑같이 시행을 합니다. 맞았다 그러면 역시 동그라미를 쳐요. 근데 이렇게 연속해서 두 번 맞은 문제는 결과적으로 내가 아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사선으로 지워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풀어봐도 저번에는 맞았지만 이번에는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 그러면 이것은 지우면 안 됩니다.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를 풀어서 계속 끝까지 또 내가 오답 노트를 붙여놓은 데까지 연습을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미 지워진 문제는 풀지 않겠죠? 그 다음에 다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맞았네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틀렸잖아요. 또 끝까지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연속해서 두 번을 맞춘 문제들만 이렇게 지워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는 맞고 틀리고를 계속 반복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진행하다 보면 사선 거지는 형태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만큼 또 새로운 모르는 문제들이 뒤에 계속 붙어 있겠죠. 그러면 이게 일정 수준을 계속 반복을 하면 일정 패턴이 돼서 즉 오답 문제를 풀 수 있는 양이 이렇게 한정적으로 계속 루틴이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오답 노트를 활용하는 목적은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문제집에서 푸는 이유는 모르는 문제를 찾아내기 위해서 찾아낸 문제들을 오답 노트에 다 집약시켜 놓고 그 다음부터 이
몰랐던 문제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진행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내가 모르는 문제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형태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서 시험 전에 오답 노트만 딱 펼치고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을 내가 알게 되는 부분이고 시험 전에 대부분 알기 때문에 틀리는 문제들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 나만의 정말 소중한 책이 한 권 만들어지는 거죠. 나의 수학의 역사가 고스란히 이 책 한 권에 집약되기 때문에 버리기도 아까울 것입니다. 나중에 고이 모셔서 갑으로 물려줄 수도 있겠네요. 그만큼 내가 수학 공부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는 이런 노트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한다면 반드시 최소 2, 3등급의 등급 향상이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오답 노트를 쓰고 그리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꼭 실천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